드디어 수조가 들어왔습니다.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가로는 1800 사이즈고요. 흔히 말하는 6자 수조고, 높이는 550이고 이 폭은 800인데 사실 요 하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이고, 여기 어항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쫄대처럼 이렇게 보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한 1cm씩 빠져가지고 실제 수조 사이즈는 780, 이쪽은 780이고, 유리의 경우는 12T입니다. 보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강대 보면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이렇게 타공을 해놨어요. 타공을 할 때 실장님께 여쭤보니까 15파에서 20파 정도가 최대다. 더 크게 뚫으면 이 보강력 힘이 좀 딸릴 수 있다. 그래서 맥시멈 20파 정도, 15에서 20파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와서 치수를 재보니까 한 16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15파이로 하긴 했는데 물론 20파이로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뚫어놓은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선을 지저분하게 이렇게 빼놓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선을 깔끔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왜 수류 모터에 보면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전원선이랑 연결하는 스크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20파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설치해 놓은 요거 그냥 물잡이 때 해 놓은 건데, 요거는 맥스펙트 GF4K라는 자이어 수리 모터인데 이 녀석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가로 구매해 놓은 볼텍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생겼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버플로우 박스를 사실 가운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모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운데로 몰았을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박스가 튀어나온 만큼 좌우로 공간이 좀 남는데, 그 공간이 좀 죽은 공간 느낌이라서 그냥 한쪽으로 몰고 그냥 이쪽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최대한 이렇게 뚫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이 뚜껑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박스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있는 이유는 어찌됐건 이쪽으로도 빛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 안에 이끼가 낄 수 있다. 그래서 뚜껑이 꼭 필요하다라고, 요건 이제 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보면 기본적인 입수구랑 보조 출수구, 그리고 저 안쪽에 메인 출수구가 있는데 요건 그냥 1인치입니다. 리턴에서 올라오는 호스도 1인치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잘 보실지나 모르겠는데 요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 요 한쪽 면으로 유리가 하나 벽이 서 있어요. 요 벽이랑 오버플로우 박스 중간 부분에 약간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이렇게 빗살무늬가 아래쪽으로 나 있어 가지고 하단에서 슬러지가 빨려 올라가서 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빈 베들린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하실 또 펌프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는 지금 다 탈거를 했고, 이렇게 이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맨각기가 들어갈 위치다 보니까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서 뜨거운 바람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냉각기가 들어갈 곳인데 지금 뭐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일단 해놨는데, 안에 내경 사이즈 기준으로 한 40 정도로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좀 놓쳤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수조가 1000리터 수조다 보니까 냉각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대일 냉각기 기준으로 250 모델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250 모델 자체의 가로 사이즈가 35cm로 스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열려있는 이 개구부 넓이가 31cm 밖에 되지가 않아 가지고, 요거는 안 실장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그냥 200 모델 쓰셔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일단 그렇게 써볼 예정이고, 어차피 여기 에어컨이 있고 냉난방기가 바로 있다 보니까 한 여름이나 겨울에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냉각기 자체로 운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기세 측면에서는 냉난방기 또는 에어컨을 이용하는 게 전기비가 훨씬 더 적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펌프인데 뭐 아직은 뭐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다가는 일단 비워놨고요. 양말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크로원 같은 경우는 질산염, 인산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피를 빼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기 위에 운영하고 있는 저 EG60 내부 배면 그 마린코스트 제품 사용 중인데, 저기서도 아크로를 키우고 있어요. 그 맥스펙트 MJ165L 블루 버전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기도 지금 양말 필터를 빼둔 상태입니다. 뭐 딱히 뭐 문제는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히터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문제예요. 500W짜리 하나, 300W짜리 하나 이렇게 물려놓기는 했는데, 요 한 이틀, 3일 정도 온도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용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요거는 500W 한 3개 정도로 이제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기 스키머는 옥토퍼스 리갈 250 INT 모델이에요. 뭐 이 썬프의 장점이 보시다시피 엄청 넓어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여기 하단 썬프 물량만 거의 한 200 몇십 리터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위를 한 20cm 정도로 놓고 계산을 했을 때 물량 자체가 하단 썬프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키머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갈 250 INT 이 모터가 밖에 나와 있는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 썬프가 크니까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 이제 라이브락을 25kg 정도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물잡이가 완성되고 이제 생물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라이브락을 추가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턴 모터, 우리가 에하임 263인가? 2632라는 모델을 골라주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에하임의 경우는 흔히 담수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해수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시장님이 하려는 대로 그냥 다 했고요. 이게 스펙에 보면 그 출수량이 시간당 3,400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 1톤 물량 기준으로는 양정 생각해가지고 대략 1시간에 한 3회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크로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은 리퍼분들이 통용되고 있는 물 회전수, 그러니까 뭐 턴오버 레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한 7회전에서 10회전 사이가 적당하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해외 리퍼들의 경우에는 3회전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요거는 조금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
뉴턴 모터가 그렇게 출수량이 많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관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플라스틱 배관? PVC 배관, PVC 배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직각으로 한번 꺾여야 되고 또 저기 올라가서 직각으로 한번 꺾여야 되잖아요. 이 직각으로 꺾일 때 이제 유속 손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천해 주신 대로 그냥 실리콘 배관 엄청 단순하게 해놨고, 뭐 물 내려오는 부분은 뭐 실리콘으로 해도 되고 PVC로 해도 되는데 그냥 PVC로 했습니다. 이 정도가 썬프 내용이고요. 엄청 깊고요. 어휴, 이제 발에 닿네요. 이렇게 끝에. 그래서 조명을 하나 추가해 볼까 생각 중이고, 여기 스키머 이거 똥물 배출 호스에 제가 이렇게 정수기용 피팅 밸브를 하나 달아서 틀고 잠그고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하나 해놨습니다. 조명은 일단 라디온 세 발로 해놨고, 뭐 아직까지는 과밀항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어서 세 발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디온 G5 블루 모델이고 일단 세 발을 달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조 조명으로 나중에 T5 정도를 달아볼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대형 수조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수조가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인터마린 분들, 뭐 이사님, 실장님, 사장님 뭐 모두가 도와주셔가지고 어항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성형락의 경우가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모 업체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제작 과정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그 성형락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 성형락은 다른 업체에다가 바뀌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크게 하나, 오른쪽에 조금 작게 하나를 만들 거고요. 성형락은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7기의 수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어항과 함께 재밌는 취미생활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영상으로도 좀 간간히 만들어서 올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 7기의 인터마린 6자 수조 제작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